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공무원 시험 대비 의료관계복귀 문제풀이 의료관계복귀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 5월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서울이 있지요. 서울은 별도로 봐요. 서울시. 두 번째, 지방이 있지요. 이 지방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죠. 일단 맨 꼭대기서부터 읊어보면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빠진 도 있어요? 이거 외에 또 제한으로 또 본 데가 있더라고요. 인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데서 전부 놨던 기출문제를 뽑았어요. 기출문제를 뽑았다고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데 최근 경향은 어떻게 나는 거냐 그러면 출제가 기출문제에서 딱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출제를 내봐도 뭐가 되냐 이런 공문이 온다 그랬었어요. 내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반드시 이렇게 거기서 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참고문헌을 써야 되는데 누굴 베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를 들어가게 되면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에서 상중하.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사람 근무에서 상중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할 때 실제 업무에 필요한가 상중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몇 퍼센트가 있어요. 상은 가장 어려운 것이 한 1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범위도 없어요. 그냥 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100점은 못 맞아요. 재수가 좋게 옛날에 전생에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합격할 운이면 맞을 수가 있지만 100점은 내가 봐도 못 맞아. 내가 작년에도 이걸 출제를 하게 되면 공개를 못하게끔 됐거든요. 어느 도 출제했는데 내가 했을 때는 아마 80점도 못 맞았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낼지 모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어딘지 모르게 열심히 팍 하지요. 그러면서 실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안 내는데 왜 기출문제를 뽑았냐 그러면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 없지요. 떨어진 사람 없잖아. 배우고 중요하다는 걸 또 배우고 연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나도 하늘에 뚝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잖아. 위에서 배워서 중요하다고 느꼈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상중하가 있다 그랬었지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여기서 쓸데없는 걸 내지 못해요. 그 업무의 적합성을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그 기출문제 그 주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지난번에도 이론하고 문제풀이 했잖아. 2월 3을 풀었더니 뭐라냐 답만 주세요. 바쁘니까. 그럼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혼자 하세요.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답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안 난다니까 바꿔요. 근데 내가 출제에 들어가더라도 딴 데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기출문제에서 번호를 바꾼다든지 문장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서 기출문제만 답만 꼭꼭 찍어가지고 외우면 큰 계산차고가 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기출문제 2주를 해서 내가 여기 뭘 했어요? 한 보따리 해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문제 풀이면서 파이널 특강이면서 이론까지 총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서 내일 나는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들으셔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중간중간 또 저 자세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 보세요. 문제하고 내가 해설집을 줬을 거예요. 그 해설은 말 그대로 요약집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로다가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1번 보게 되면 검역에 대한 법이 있지요. 그러면 이 문제풀이는 2월 달에 3월 달에 했던 이론을 안 들으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중요한 것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파이널이에요. 총정리라고. 그러니까 앞에처럼 자세히 이론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 첫 번째 보세요. 검역 대상 감염병이 있지요. 그럼 감시 격리가 되는 거 기간을 찾으라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검역 대상 질병을 찾아라 그러기도 하고 격리 기간을 찾아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감시 기간을 찾아라 그러기도 한다 이 소리죠. 이건 눈 감고도 올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일단 문제 해설을 보지 말고 읊어보세요. 첫 번째 콜레라가 있지요. 두 번째 이거 콜레라 며칠이에요? 5일이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확열 패스트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6일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조류 인플루엔자예요? 동물 인플루엔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중병원이 아니고 공중보건에서 배웠다든지 조금 이따 감염병에서 배울 사군에는 뭐로 돼 있어요? 동물로 돼 있죠. 동물로 돼 있죠. 그럼 법은 내가 만든 거 아니라 했었어요. 어떤 학생은 이게 안 들어갔는데 왜 동물로 안 하나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토시 하나가 틀려도 6개월이 걸리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제 공중보건 쪽에서 먹는 물 나오잖아요. 이거 오타가 났더라고. 그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해서 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니까. 틀린 거 바꾸려면. 그래서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게 저기 대전에서 이제 거기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각 부서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 이번에 여기다 내가 왜 맨 앞에다 집어넣냐 그러면 검역법이 8월 4일부터는 또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는데 그 문제에 있다시피 누가 들어가요? 메르스가 들어가요. 메르스가 들어가는데 해설에는 내가 자세한 걸 안 줬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8월 4일부터는 메르스도 들어가니까 참고로 알아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조류 인플루엔자 해서 사스하고 며칠이에요? 10일이죠. 그런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죠.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도에 난리쳤던 거 있잖아요. 이것과 메르스는 그 질병의 최대 잠복기까지예요. 그럼 이것은 잠복기를 정확히 모르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돼요? 뭐 일주일 만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최대 잠복기까지다 이 소리죠. 그럼 해설 안 봐도 되죠. 그다 이 소리죠. 그럼 이론 들었으면 해설 안 보니 넘어갈 거예요. 실강을 기준해서 그럼 동영상 우리는 뭔가 그러지 말고 실강이 알아들었고 그냥 갔다 그러면 갈 거예요. 그럼 동영상 듣고 하시라고.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보자. 콜레라 며칠이에요? 5일이죠. 확열 패스트 며칠? 6일. 중증급성 이거를 각도마다 났던 것들 내가 합쳐놓은 거예요. 여러 문제 수십 개 되잖아요. 이거 줄였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더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걸 일명 뭐라 그래요? 사스지요. 조류 인플루엔자예요. 그거 두 가지 며칠이에요? 10일이죠. 신종 인플루엔자와 거기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며칠부터라고 거기다 써놨지요. 최대 잠복기까지인데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이에요. 근데 2월 달에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시행일은 그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럼 검역 대상이 누구랑 비슷하냐 그러면 사군과 비슷해요. 우리가 새로 발생해서 외국계 들락날락 하든지 이런 것들도 해놨는데 우리가 왜 신종이라는 건 급성으로 나타나는 뭐가 돼요? 출혈이 되고 그 다음에 호흡기, 소화기, 설사증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게 검역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건 오지로 됐고 어떤 건 사지로 됐는데 지방직은 다 사지로 바뀌었어요. 서울도 작년 2015년부터. 근데 복지부가 오지로 아직 남았지요. 그래서 복지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중요하다 알아둬야 될 것 같은 건 간혹가다 내비뒀어요. 거의 다 잘랐지만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하라 이 소리죠. 그럼 이게 다 맞으니까 누가 된다고요? 가나다라 막까지 다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가 되는 거라고요? 2016년 8월 4일이죠. 메르스는 호흡기예요? 소화기예요? 호흡기다 이 소리죠. 이거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해설은 뭐라고 썼나 한번 보자고요. 해설도 그건데 다 봤다 이 소리죠.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라고 생각하면 와보세요. 거기 2조 보세요. 해설 보세요. 1페이지. 그리고 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양이 많지요. 내가 학교에서 20년을 가르쳐봐서 아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떤 학생은 내가 제목에다 카메라가 비춰져요. 여보시오. 여기 형광펜을 친 거 있죠.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여기 보게 되면 제목만 쳤잖아요. 어떤 학생은 형광펜으로 칠하니까 여기도 막 더대기로 치는데 그럼 정신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형광펜으로 난 항상 이거는 시행령 표시예요. 시행령도 있고 지금 이론 시간에는 시행령 법은 법대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규칙은 규칙대로 따로 나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봐야 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끼워놓은 거예요. 관련된 것들을. 그럼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항상 분홍색으로 20년 전부터 쳐가지고 치고 그 다음 법은 뭐로 쳐놔요? 요거 녹색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으로 내가 시행규칙을 쳤어요. 그럼 자기 취향대로 치는데 제목만 치고 나서 1호라든지 또는 과목, 나목 이런 것들은 묶어서 와보세요. 그럼 의외로 더 잘 들어와요. 한번 보라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는 아니지만 교육학에서 에드거 데일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래요? 말은 쉽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지만 공중문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누구대요? 말이지요. 그럼 말에 대한 그런 교육 방법을 높이려고 그러면 차트를 이용하라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차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의외로 잘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따위 소리죠. 깨끗한 게 좋은데요. 그 취향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깔로 다치는 것도 내가 보면 시각적 효과가 있어요. 금방 외워진다 이 소리죠. 그리고 듣고 나서도 정독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럼 외워진다니까 보자고. 나는 여기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날 잘 따라와 보라고. 그럼 보시자고.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 쓰면 누가 된다고요? 안 들어가요. 인상 쓰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는 애기 보면 어머 저거 왜 아파서 그런가 그랬죠. 근데 빵긋빵긋 웃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바깥에서 들어도 나도 웃음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아까도 지하철에서 어떤 애가 막 울대. 제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우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남의 얘기지만 한 번도 못 보낸대. 그런데 애가 까르르 웃으면 어떻게 돼요? 옆집에서 들려도 어머 제가 뭐가 저리 기분이 좋아? 나도 웃고 있죠. 그따위 소리죠. 근데 본인인데 내 몸인데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냐고. 지금은 시간과 싸움이기도 하지만 정신 싸움이기도 해요. 얼마 시험 안 남아서 불안하죠. 누구나 불안해요. 심리전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된다 하라니까 그리고 밝게 가져요. 그럼 된다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될 거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읊어요. 그럼 이까짓 거 안 읊어지겠냐고. 그리고 절박하고 나는 여기 절벽 안에 떨어져 여기 있다. 요거를 합격 못하면 떨어질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렇다 떨어져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난리난 거고 그러더라도 죽지는 말아요. 살으라고. 근데 여기 있다고 치고 나는 오늘 하루만 더 있으면 여기에서 오늘까지 하고 나서 뭐가 된다. 때리칠 거다. 이런데 아니면 오늘까지 하고 합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누구나 공부가 잘 된다 이 소리죠. 그럼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 첫 번째 보게 되면 용어 뜻이 있지요. 검역 감염이 있잖아요. 감옥부터 암호까지 있지요. 그럼 아까 쭉 읊었던 콜레라, 그 다음 패스트 확률 쭉 읊었었죠. 중동호흡기 증후군도 있죠. 그리고 암흑에 보세요. 신설된 거. 감옥부터 3호까지 걸 제외한 외국에서 발생해서 국내에 들어오는데 다음 주 외국으로 또 번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한대요? 긴급히 검역을 요구하는 거를 고시한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요구한다는 것이 아까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된다고요? 여기 급성출혈. 아까 대충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올려주는 게 좋겠어요? 안 올려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번 시험에 보면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올려주던지 요거 고시사항을 급성출혈, 급성소화기, 급성설사증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폴리오도 들어가요. 폴리오도 여기 고시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설을 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인터넷에 그 원문에 올려줄게요.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8월달 데뷔한 학생도 있었고 또는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또 질문 오면 또 머리 아프니까 올려준다고요. 이래서 이것들을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폴리오도 있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것도 있다 이 소리죠. 그 고시사항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7조 먼저 보자고요. 감염 대상에서 감염병에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죠. 17조하고 누구랑 같은 거예요? 2조하고 같은 거지요. 거기 시간만 있는 거다 이 소리죠. 아까 시간 다 읊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거기 1호부터 쭉 있는데 메르스는 그 위에다 써놨잖아요. 아까 지난번에 메르스도 언제까지라고요? 그 최대 잠복기까지다 이 소리죠. 그럼 다 묶어서 그럼 이번에 이론하는 것들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다 지금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본인들이 더 외워야 되는 거고 체크를 얼른 따라오라 이 소리죠. 그래서 다 묶어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 6조 보세요. 6조 먼저 보게 되면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떨 때는 검역이라는 건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하는 거죠. 자동차도 있고 하늘에 뜨는 비행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누가 되는 거라고요. 육로로 가는 것 이런 것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은 다음 각호에 그저 그때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검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거가 일명 그 화물에 또는 사람에 번질균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외로 바쁘니까 뭐가 된다고요? 생략한다는 거죠. 이런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럼 1호하고 2호가 있죠. 어떨 때 그거를 하는 거냐 그러면 다음 각호를 하는 거냐. 첫 번째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을 다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검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뭘 하는 거냐.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 피의자 체포를 해서 수행할 때 이로와 접촉했대요. 그러니까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거와 접촉했다 그래도 뭘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한다는 거죠. 수화물과 그 다음에 화물과 운송수단 사람도 한다는 거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2항에 봐보세요. 2항에 보게 되면 검역조사를 받지 않으면 운송수단 사람 화물은 다음 주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중요 표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보세요. 3항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가 안 할 거냐 그러면 3항 보세요.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생활품 이런 걸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3항 끝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문제의 3번에 있는 걸 연결시켰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게 누가 된다고요? 거기 보게 되면 1항 봐보세요. 거기 생략할 수 있는 검역 환자들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에 다음 줄 검역 감염병 환자 등이 없는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고 다음 줄 보게 되면 그런데 없지만 승객이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객이 내리지 않고 다음 각후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때는 누가 된다고요? 예외를 한다는 거죠. 그럼 1호부터 4호까지 앞에다가 중요 표시했잖아요. 어떨 때라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환자가 없다고 음식물 같은 게 부족해서 선원이나 다 승무원, 승객이 다 내리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받는 거.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뭐가 된다? 공급받을 때. 고장이 나가지고 할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세서 같은 걸 증명서 받아야 되죠. 이럴 때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1호부터 다 누가 됐다고요? 4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했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론을 내가 듣고 들어야 된다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이론을 안 들으면 이렇게 빨리 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고 파이널 총 정리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 중요 표시했다고 치고 다시 문제로 와보세요. 1번은 아까 했었고 그럼 이게 지금 이거는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중요 표시 안 하더라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기출문제만 뽑아놨다 이 소리죠. 간혹 가다가 이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상한 문제도 하반기 때 2015년 하반기 때 했던 걸 복원이 안 됐던 걸 복원한 거고요. 2016년에 어떤 학생이 또 경북에서 봤는데 그걸 복원했더라고. 그 학생이 혹시 4월 본다고 했으면 고맙네. 보내준 거. 보내달라지도 않는데 고맙게 보내줬더라고. 내 메일로다가 해가지고 질문 코너에다 그 했는데 의외로 의료기사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항상 뭐라 그래요? 감염병과 의료법이 한 70% 이상 나죠. 60%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딴 것들은 한 문제 정도 나섰잖아요. 근데 최근 경향은 내가 보니까 이상한 문제 복원됐던 이상한 문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인데 작년에 하반 10월 달에 났던 강원도 거랑 인천 거랑 2016년 누가 경북에 지난번 언제 봐서 4월 16일에 봤지요. 그거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도 다 기출문제다 이 소리죠. 내가 생각해 보기를 의료기사니까 의료기사 쪽으로 많이 나더라니까 거의 다 공중무건이 아니고 거기 보게 되면 감염병하고 의료법에서 거의 났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에서 3문제 정도가 난 거예요. 그럼 거의 80%가 거기서 났더라고 보니까 그 학생도 그러는 거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 시간에 이론하고 문제 풀 때 우리가 거의 뭐예요? 3분의 1을 감염병과 의료법을 내가 중시했죠. 그렇더라 이 소리죠. 그리고 의료기사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지난번 3, 4월에는 밑으로 놨다가 끌어올렸어. 이번에는 끌어올려놨잖아요. 위에다가 총알같이 들 때는 이제 단순히 외우는 거 뭐 거기 혈액법 같은 건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의료기사를 위에다 끌어올렸어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보자고. 그러면 문제 보자고요. 검역법이 필요한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적으라 이 소리죠. 그럼 이것도 기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안 해주는 게 좋겠어요? 해줘요? 해준다면 시간이 걸고 다 중요한 건데 근데 의미가 없지 않아? 이 1번은 충남 거고 2번은 전북 거고 이런데 이런 걸 불러주냐 말하느냐 이 소리죠. 불러줘요? 다 중요한데 뭘 다 풀어야 되지. 그렇지? 의미가 없지. 시간 없죠. 그럼 다 중요한 거다 이 소리죠. 보자고. 그리고 간혹가다 또 내가 만든 게 있어요. 왜 그러면 똑같이 나지 않아요. 올해 경북에서 본 학생이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문제도 났더라고. 우리가 지역보건법에서 뭐가 있어요? 건강생활 센터가 있죠. 그거 어디서 한다 그랬었어요? 읍면시예요? 읍면동이에요? 시군구예요? 어디다가 설치해요? 건강생활센터. 이번에 새로 지역보건법이 완전히 사글이 바뀌면서 어디에 설치해요? 읍면동. 그러니까 보건소는 누가 돼요? 시군구. 그 다음에 지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읍면. 그 다음에 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이에요? 지역보건법이에요? 농어촌특별법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 근데 이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 여기 원래 농어촌특별법은 안 나는데 하도 질문을 세줬더니 어떤 애들 듣지도 않고 질문을 매일 쓰고만 앉았어. 그러니 애우시라 이 소리지. 그럼 이제 농어촌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진료소는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24주 교육받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료원에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건 농어촌특별법에 따라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 지역보건법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건강생활센터라는 게 있지요. 그럼 이것은 읍면동이에요. 읍면동이다 이 소리죠. 이게 낫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상한 문제도 있는 것도 기출문제도 있지만 내가 날만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다 이 소리죠. 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2번에 보게 되면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지 그래요. 나도 다 보고 오니까 내가 하는 걸 잘 따라오라 해서 1번 보세요. 우리나라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 맞지요? 운송수단 사람 화물이죠. 두 번째 범죄 예방 수사 이런 거에 피의자 체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번 지금 외국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거와 접했다는 그거죠. 이 사람의 운송수단과 그 다음에 사람 화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검역을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 이런 것들은 그저 그때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다음 주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연료나 자재,
생활필수품 공급받을 목적으로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다음 줄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검역조사를 전부 받아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니까 누가 된다고요? 1번, 3번이 답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5번 보세요. 연료나 자재, 생활필수품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그저 그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다음 줄 보게 되면 운송수단에 대해서 전부 그 다음에 또는 일부를 뭐가 된다고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봤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검역조사에 전부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모두 찾아라 이 소리죠. 첫 번째, 급여 또는 급술에서 일시 머무르는 거죠. 두 번 맞죠? 두 번째,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거 맞고, 도착,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이거 도착, 그 다음에 출발 증명서 받아야 되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거. 그 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운송수단에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해서 머무르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 맞는데 거기 마번에 보세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운송수단 이거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따 있어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가나다라가 다 맞는 거다 있을지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있을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보게 되면 검역을 받을 때 우리는 검역소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저게 도둑놈의 벤지 아니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깃발의 색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싸가지가 노랗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쁜 것들은 다 노란데 노란 게 여기서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빛이잖아요. 색깔이 띠지요. 그래서 우리가 깃발색도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 그 다음에 불빛 있죠. 불빛은 누가 돼요? 노란색.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중얼중얼 따라해요. 따라하는 사람과 안 따라하는 사람 틀려요. 가만히 눈으로 보면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불안하다고요. 불안하니까 인상 쓰지 말고 인상이 시험에 안 나요. 인상이 시험에 나면 인상 쓰고 있지 합격하게. 그렇죠. 인상이 절대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웃으라고. 웃으면 돼요. 공부가 된다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답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대답했다가 틀리면 내가 뭐라 그러진 않지만 좀 미안해요.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따라하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다고 치고요. 집에 가서 복습은 딴 거 한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지르면 뭐라는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집에 가서 복습하고 줄만 치고 답만 찍고 가야지. 이러다 보게 되면 남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누구나 24시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합격하는 거잖아요. 학원 온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합격하려고 온 거예요. 이까지 법 누가 할때 1년 내내 좀 못 외우겠냐. 외우지요. 한글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 따라오라고. 나도 이거 하기 위해서 나만큼만 하라고. 이거 내가 밤새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이걸 내가 누가 하면 봉사한다 하겠다 재능 기반한다 골빠져 죽는다 그런 거야. 이거 타냐고. 나도 엄청 시간 들인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갖다 끼워놓고 막 이런 게 보통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게 됐어요. 법이 아니잖아요. 다 원문 있죠. 올려줬죠. 그거 또 원문 찾아 보여주면 어떤 애들 질문을 학생 잘 들어보라고. 안 보여? 그럼 나한테 물어. 그럼 왜 원문이 어딨나요? 그래. 원문 어딨나요는 내가 여기 학원에 주면 학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 오는지 난 모른다고. 그래서 이 원문이 이렇게 안 돼 있는 걸 중요 표시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 걸린다니까. 보자고요. 거기 4번 보게 되면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그저 그때 검역 깃발 색깔, 검역기 색깔, 거기 검역에 뭐가 된다고요? 깃발색과 그 다음에 전조등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하는 거예요? 노란색이죠. 전조등도 불빛도 노란 거, 그 다음에 깃발도 노란 거를 하게 되면 검역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배는 이제 검역 받으러 오는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벌칙을 받는 거 이런 시간 했잖아요. 그럼 답이 누가 돼요? 검역에서는 몇 개 안 내더라고. 1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도가요. 검역 질병만 외우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 이거 울써놨어. 간혹 가다 여기 있던 것들 한두 개씩 나더라 이 소리죠. 작년에는 9번이 여러 군데서 났더라니까. 왜 그러냐면 메르스 때문에 9번이 뭐가 되려? 공중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받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4번의 답이 누가 된다고? 1번이죠. 아까 프린트 미리 프린트 안 받나요? 받죠?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볼까요? 왔다 갔다 해요? 일단 깃발색은 누가 된다고? 노란색. 이따 같이 보자고. 노란색이고 전조등도 누가 돼요? 노란색이죠. 조금 이따 같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검역장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날씨가 이상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 들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8시부터 6시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그렇죠? 그럼 해 뜰 때부터 지금 얘기가 이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검역 시간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는 상황에 따라서 늦게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고 들어오면 즉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써요? 응급 환자가 있다든지, 그 다음 배가 망가져가지고 다 빠져 죽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지난번 세월호 사건처럼 막 물에 빠질라 그런데 이 짐을 내려야 된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 내려야 된다 그러면 얼른 해줘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해가 졌는데요. 이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죽는 거죠. 그따 이 소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할 거다 이 소리죠. 보자고. 거기 5번에 보게 되면 날씨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검역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각은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9시부터가 아니고 해 뜰 때부터 누가 된다고? 해질 때까지.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 6번 보세요. 해가 진 후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해가 지고는 상황에 따라서 늦게 있어요. 그런데 즉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가번에 보세요. 응급 환자가 있다든지, 맞죠? 두 번째, 나번에 뭐가 돼요? 화물을 긴급히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선박이 망가질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나번에 안전사고로 긴급한 상황이다 이 소리죠. 맞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복균자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균자 같은 경우는 옮기는 것도 있고 안 옮기는 뭘 그러고 앉았냐고 안 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틀린 건 나번이죠. 그럼 답이 뭐가 돼요? 1번이죠.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이 보게 되면 내가 질문 오는 학생들 지금 여기 의료법을 많이 듣더라고. 몇백 명씩 듣더라고요. 그런데 간혹가다 웃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닌 거하고 긴가를 잘못 읽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 그 학생 질문하다 봤나? 몇 명이 한 3-4명이 그렇게 질문을 그 학생만 해. 매일 그 학생만. 그 학생 잘 들으시오. 잘 읽으라고. 아닌가 긴가를 잘 보라고. 아닌 걸 읽고 나서 나한테 답을 물어. 그거 아니냐고. 그 내가 옆에 있으면 소를 뱉을 텐데 잘 읽어보라고. 한글을 잘 읽어보라고.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러면 시험장 가서 잘 봐야 돼요. 시험장 가서 아닌 걸 물었나 긴 걸 물었나 잘 보라 이 소리죠. 근데 항상 질문 학생들 보게 되면 많이가 한 3-4명이 항상 틀린 걸 찾으는데 옳은 걸 혼자 착각해가지고 난 질문하고 있어. 옆에 있으면 소리를 빽 지를 텐데 잘 읽어보라고 그러지.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 이럴 때 누구를 찍어요? 1번을 찍는 거지 나중에 4번 찍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이것도 해설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론을 혹시 안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고 치면 빠른 걸 원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든다면 요걸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써놨죠. 보라고요. 이 해설 2페이지 와보세요. 3번 해설 있잖아요. 3번 해설 있죠. 그럼 옆에 안 풀리면 해설을 보는 거예요. 해설고 있잖아요. 그죠? 해설에 거기가 3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해설 있잖아요. 아까 미리 풀었던 거죠. 4번 해설 보자고 거기서 보게 되면 검역장소는 해설 2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죠. 중요비실이고 검역장소는 누가 정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장소를 정해요. 검역법은 거의 다 누가 된다 했었어요? 검역소장이 하는 거죠. 근데 장소는 누가 정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양 보게 되면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은 검역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 보게 되면 검역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선박은 무슨 색깔? 노란색. 아까 중요 표시했지요. 그 다음에 전조등도 불빛도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그렇게 표시를 한 후에 검역장소 들어오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5번에 11조가 있지요. 검역시간은 검역장은 거의 다 검역소에는 검역소장이 대장이지요. 검역소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그저 그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누가 된다고요? 검역 시간이지요. 그런데 다음 주 거기 끝에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즉시 검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해가 진 후에 일명 거기 검역 장소로 들어왔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땐 뭐가 된다고요? 즉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가 중요 표시했던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응급 환자가 있다든지 화물을 긴급히 내린다든지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그렇다 있을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조하고 거기 보게 되면 공중보건 조사가 있지요. 이게 메르스 때문에 최근 들어선 나더라고요. 우리가 질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론부터 먼저 보자고요. 7번의 이론 보세요. 검역 감염병과 환자 등의 격리가 있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검역 기간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격리했을 때 그냥 풀어줄 때가 언제예요? 균이 안 나올 때까지요. 균이 안 나올 때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왔다. 그럼 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언제 출장 갔다 왔어? 메르스가 돈다. 이런 거 물어봐요. 뉴스에서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이런 게 나오는 것과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검역 감염병에 환자 등 격리가 있죠. 검역 소장은 그저 끝에 환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요. 1호부터 3호까지 다 묶어 중요 표시했잖아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역소 내 격리병 등에 시켜야 되는 거죠. 2호는 그저 끝에 보게 되면 감염병의 격리소라든지 요양소, 진료소 여기에다 격리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같이 격리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격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격리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며칠이에요? 아니면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그 감염력이 없을 때까지죠. 중요 표시해놨지요. 그래서 감염력이 없을 때까지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26조가 작년에 의외로 여러 도에서 많이 났더라니까 공중보건조치가 있지요. 묶어다 중요 표시해주고 거기 고딕으로 안 됐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조치는 검역소장은 지금 보니까 이런 시간에 많이 했고 지금 몇 개 아니더라도 거의 다 누구예요? 검역소장이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모르면 검역소장 찍어라. 질병만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렇다 했었잖아요. 첫 번째, 검역소장은 그저 끝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호부터 4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첫 번째, 여행지역과
여행 지역과 시기에 대해 관한 점을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아니야. 거기 메르스도 이제 그겠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문제죠. 이번에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쥐한테도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네. 그 문제지. 안 그냐고. 왜 소두증을 유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냐? 사군에 속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그거 누구예요? 누구라고? 그거 누가 옮겨요? 진드기가 옮겨요? 쥐새끼가 옮겨요? 진드기예요. 무슨 진드기? 작은 소 참진드기. 그거 다 있어요. 혈소판이 감소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 나더라도 공중보건 날 확률이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진드기가 옮기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진드기가 옮기는 건데 살인 진드기 그러기도 하지. 이거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예요. 지카 바이러스도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 갔다 왔느냐? 브라질 갔다 온 지난번 출장 갔다 온 사람이 그랬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어디 나라 갔다 왔느냐? 언제 갔다 왔느냐? 몇 월 달에 갔다 온 시기죠. 그다 이 소리죠. 시기. 그 다음에 지역 물어보는 거다 이 소리죠. 두 번째는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예요. 열이 나나 안 나나? 열을 나는 걸 갖다가 입원시켜봤더니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다 이 소리죠. 맞죠? 예방접종 증명서. 우린 예방접종 증명서 이런 시간에 다 했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가야 된다 그랬었지요.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 검사, 검진하는 거지요. 근데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묶어서 중요 표시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검역법은 요거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밑에 것들은 최근 났던 거고요. 우리는 거기 검역대상 질병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문제를 가보자고. 문제로 가서 거기 보게 되면 3번, 4번까지 쭉 했었지요. 그런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보게 되면 7번은 광주구 쭉 대구구 쭉 났던 건데 7번 보자고요. 검역감염병에 격리에 관한 건데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첫 번째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검역소, 그 다음에 격리병동, 감염병 관리기관,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에서 격리시키는 거지요. 맞지요? 자가격리시킬 수가 있지요. 최대 잠복기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옛날에는 그 질병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최대 잠복기까지 이것은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검역기간을 정한 것은 누가 되는 감시기간 또는 검역기간이라는 건 그 질병의 일명 최대 잠복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환자의 아니에요. 지금 여기 콜레라 5일, 황열 패스트 6일, 그 다음에 사스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10일,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와 그 다음 메르스 최대 잠복기까지는 그것이 그 질병이 뭘 뜻하는 거예요? 최대 잠복기예요? 아니면 환자 격리예요? 최대 잠복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증상이 나타난다 뭐로 가는 거예요? 환자 격리로 가는 거예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공중보건에서 얘기 잘하잖아요. 잘나잖아요. 이 질병은 최대 잠복기가 언제라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5일이에요. 그럼 5일이 지나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 할 땐 그런 것도 하거든요. 열이 나나 안 나나? 콜레라는 열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토하나 안 싸나? 그래서 쌀뜨물 같은 살살 쭉쭉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탈수 증상이 있지요. 이런 증상이 있나 없나를 검역보 보게 되면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럼 환자가 됐을 때고 그럼 우리가 검역기간 그거 보는 것은 5일이 지나거나 황열 패스트 6일이 지나면 그 질병이 감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럼 지금 여기는 환자가 됐을 때 격리시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균이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맞는데 세 번째 이상하는 거예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얼른 졸리니까 쓰라고. 그럼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보세요.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기간은 거기 바로 써놨잖아요. 그죠? 그때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를 한다. 맞지요?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 8번 보세요.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에게 검역 수정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첫 번째, 감염 여부를 확인해서 검사, 검진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잘 보라고. 근데 과거 병력 같은 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뒷말 때문에 틀린 거다 이 소리죠. 이거는 내가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과거 병력만 틀린 걸 하는 건데 거기 해설을 옆에 거 보기가 그래서 앞에 더 집어넣은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앞말까지는 맞지요. 검사, 검진까지는 맞아요. 나도 다 확인한다고. 맞아요. 근데 과거 병력이 틀린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여행 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 요구다 이 소리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요구 맞지요? 네 번째 예방접종 증명서 서류 요구지요. 그럼 해설 안 보더라도 1번, 2번, 3번, 4번을 다 외우면 이게 누가 된다고요? 여러 가지 공중보건 조치에 해당한 내용이지요. 과거 병력 이런 어떤 질병 경력만 아니죠.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론 듣고 나서 지금 여기 해설 듣고 나서 문제 외우면 정리가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9번 보세요. 검역 감염병이
전파 우려가 되는 외국 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나더라니까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온 사람에 대해서 다음 줄 검역수장이 취할 조치, 이것이 일명 공중보건조치가 되는 거죠. 공중보건조치잖아요. 아닌 거지 그래요. 첫 번째, 검역 감염병 치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방접종 증명서 서류 요구 맞지요? 여행 지역에 대한 정보 요구 맞지요? 네 번째, 검역 감염병 파악을 위한 검사 맞지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많이 났더라니까 여러 도가. 그 답이 누가 돼요? 1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10번부터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볼펜 딱딱하지 마시오. 지금은 예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험장 가서 지금은 누구나 예민해요. 그러니까 딱딱하는 사람은 재미있어 하든지 습관해서 그렇지만 안 듣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불편해서 저거 왜 저랴 이런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막 따따따따따 이런 거 있죠. 옆에 쓰는 거. 시험장 가서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싸움 나요. 싸움 나면 서로가 손해예요. 서로가 손해라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딱딱하는 사람들 있죠. 볼펜 이런 거. 그리고 껌도 혹시 도서실에 가서 따따따따 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서로 지금은 예민할 때예요. 그러다가 싸우면 본인만 손해도 아니고 상대방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주라고. 보자고. 9번. 이제 9번의 답이 누가 돼? 1번이고 지금부터는 10번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2016년 1월부터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다 이 소리죠. 첫 번째 보세요. 감염병 예방법은 그 줄 끝에 이게 이제 정의가 또 나더라니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뭘 하라는 거예요. 감염병 발생이죠. 감염병 발생과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유행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채우라는 거지요.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뭘 하라는 거냐면 국민 건강 증진이 된다는 거죠. 이거다 이 소리죠.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건 누구나 알 거니까 조금 이따 같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검역 감염병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그 종류가 몇 가지예요? 시험 될 거 아니에요. 6개에서 이제 7개가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추가로 들었잖아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럼 여지까지는 6개였었는데 8월부터는 메르스까지 하니까 7개. 그 다음에 신종도 들어간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서 하는 법정 감염병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 11가지죠. 1군부터 몇 군까지예요? 1, 2, 3, 4, 5. 그쵸? 1, 2, 3, 4, 5인데 뭐가 된다고요? 아,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럼 나머지는 법하고 시행령에서 하는 거고요. 또 뭐가 돼요? 지정하는 건 뭐예요? 아, 지정이겠지. 그쵸? 지정하는 거.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세계보건기구 하는 게 있죠. 생각해서 보라고. 세계보건기구 하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또 여기 테러 같은 거 이런 거 막자고 누가 해요? 여러 가지 세 개가 하죠. 테러. 그 다음에 테러는 여기서 생물체가 있는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감염병에서는. 그럼 이게 사람한테도 올 테니까 누가 돼요? 우리가 성접촉에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한테 하는 거 누가 된다고요? 인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병원 가니까 또 누가 있어요? 의료가 있죠. 그래서 몇 종류가 된다고요? 11종류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런 것들을 외우면 되는 건데 1군과 2군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외웠죠. 이거 안 외우고 지금 시험 덤벼든 사람들은 간이 분 거예요. 근데 난 간이 안 bus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열심히 해요. 그래도 재수가 좀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럼 1군 외웠지요. 그럼 1군은 프린트 참고하고 어이 보시오. 첫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물과 음식물을 간다. 그럼 누가 되는 거라고? 1군이지요. 본 사람들은 그냥 다 외우고 되고 물과 음식물로 옮겨지는 건데 긴급을 요하는 거죠.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1군은 다 세균이에요? 거의 다 세균이에요? 거의 다 바이러스예요? 1군은 공중보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거의 다 세균이죠. 그리고 누구만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A형 간염만. 그럼 이제 안 들었던 사람들은 프린트 보시고 안 들었던 사람은 마지막 충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다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되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A형 간염.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A형 간염이 바이러스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콜레라가 누가 되는 거예요? 1군이들이지만 검역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하는 학생 항상 끝까지 듣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아까 왜 4군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4군 요가 하면 된다고. 4군이 뭔가 이렇게 고기 파트 듣고 또 질문해. 조금 있다가 일주일에 4-5번 이렇게 써서 올려. 그 시간에 외우는 게 낫지 않아? 뒤에까지 가면 언제가 설명된다 이 소리죠.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쓰느냐고. 그거 잘 치나 보지? 나는 기억 어딨나 하고 치고 니은 어딨나 치는데 그래서 내가 실강 듣는 학생은 여기서 질문하라 이 소리죠. 여기서 질문하게 되면 2-3분이면 다 떠들 거를 워드 치려면 한나절은 쳐요. 아침부터 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질문 워드 칠 때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럼 1군은 A형 간염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콜레라가 있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개동생 누가 돼요?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이 중에서 누구만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A형 간염만 바이러스가 나머지 다 세균이죠. 그럼 공중보건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군은 예방접종을 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다 중요 표시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없는 거예요? TPT죠. 디프테리아, 폐기뢰, 파상포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디프테리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DPT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그래서 앞과 끝이 내가 세균이라고 이런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DPT는 세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왜 공중보건에서 뭐 독소를 맞춰야 되나 이것도 연결시켰는데 지금 바쁘니까 안 하고. 그럼 DPT가 있죠. 그 다음에 감염성 지수가 높은 누가 되는 거 3개 했으니까 홍역 있고, 낮은 거 누가 되는 거예요? 폴리오. 그렇죠? 그럼 5개였지요. 그런 다음에 풍요,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이꼴 누가 돼요? 볼거리, 항아리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가 된다고? 수두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일본 내염도 있지요. 그런 다음에 누가 돼요? B형 히모플러스 인플루엔자, 그 다음 폐렴구균이 있죠. 그럼 여기서 폐렴구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세균이죠. 그럼 여기 거의 다 호흡기인데 아닌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여기서 읊으면 진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다 호흡기인데 바이러스가 거의 다지요. 근데 앞에 있는 DPT랑 디프테리아 백일행 파상풍과 그 다음에 누구만 뭐가 돼요? 폐렴구균은 누가 된다고? 세균이고, 나머지 다 바이러스다 이 소리죠. 3구는 간헐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공중보건과 연결시키는데 주로 누가 옮기는 것들이에요? 철지동물들이 옮기는 거예요. 모기, 파리 이런 게 옮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누구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혈액.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한센병, 이꼴 나병이죠. 그런 다음에 성병인데 옛날에는 성병인데 지금 뭐로 돼 있어요? 매독으로 돼 있죠. 이거 만성이에요? 급성이에요? 만성. 이거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세균이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말라리아. 말라리아 잘 집어넣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모기가 옮기는 것이 말라리아예요? 일본 내염이에요? 누구예요? 말라리아예요. 아, 공중뭐 배웠을 거 아니냐고. 거기 잘나는 거잖아요. 서울에 잘나는 거 말라리아예요. 그럼 일본 내염은 왜 이렇게 떠드냐 그러면 예방접종약이 있으니까 예방하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말라리아는 예방접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걸리지만 안 죽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김포나 인천 사는 사람들은 헌혈하려고 요 헌혈차 있죠, 잡잖아요. 드라큘라처럼. 나 인천 살아요. 그럼 헌혈 받아요, 안 가요? 안 받아요. 그냥 가셔요. 이런다고. 왜 그러냐면 인천이나 김포 사는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감염됐을 것 같으니까 안 받아요. 그렇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말라리아 가장 많아요. 그 말라리아 몇 군이에요? 3군이죠. 또 외워야 되는 게 누가 있어? 탄저 있죠. 렙토스피라증. 다 쥐가 옮기는 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몇 군이에요?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4군이에요. 그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말라리아도 있지만 한탄 바이러스가 옮기는 누가 있어요? 신증후군 치료. 이런 것들이 외워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렙토스피라증,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병 이런 거 다 뭐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그 탄저병, 그다음 공수병, 이꼴 광견병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크로이츠벨트야코병 3군이죠. 그런 다음에 4군은 새롭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3군도 간헐적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자고 마지막 총정리한다 그러고 간헐적으로 발생한대요. 1군과 2군은 다 외웠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다 외웠지요. 그럼 2군과 비슷한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정기예방접종이죠. 정기예방접종은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지요. 그런데 8월 4일부터 누가 들어가게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가기도 하지요. 머리 아프게 바뀌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에 이런 시간 2개 줬잖아요. 그따위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월 4일이 아니니까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제주도 누가 된다고? 특별자치도지사다 이 소리죠. 그럼 이 증명서 누가 떼준다고? 이 사람이 떼준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가 여기에서 2군에서 누구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혈액이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떠들으라고 내가 이까지 그려서 뭐 공무원 시험 보겠어? 아, 뭐 하냐고. 나는 지금 이까지가 안 봐. 왜 그러면 내가 이 나이 봐서 뭐 하겠냐고. 그런데 떠들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들이 이거 치는 거 아니지? 참 스님이 치잖아요. 이렇게 종교를 안 믿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목사들이 강약을 주지요. 연설할 때. 그 다음에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죠. 내가 가만히 강의를 하다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 원리가 두드리면서 이게 외워지는 거더라고. 창단을 맞추니까 여기서 1구는 A형 간염, 장티푸스,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본인들이 중원적 읊으면 외워진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외워지니까 거기 3군을 아까 다 거의 다 외웠죠. 간헐적이죠. 4군 보세요. 3군에서 또 잘나는 것들이 아까 대충 볼까요? 3군에서 보게 2군은 이제 결핵 하나 더 집어넣고 3군 보세요. 간헐적 발생한대요. 요즘 3군이 잘나더라니까 안 외웠을 것 같으니까 3군은 간헐적으로 해설 보세요. 4페이지. 간헐적으로 발생한대요.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그럼 누구누구가 있는 거냐면 감옥에 남옥 쭉 연결시켜. 이거 만성이죠. 만성이고 세균이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누가 돼요? 중엽피해 다 해놨지요. 말라리아도 중엽피해 드시고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돼요? 우리가 만성이기도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이지만 치료하면 급성이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사홍열과 수막극성 수막염은 왜 이렇게 묶어놨냐 그러면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이것도.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죠. 뇌수막염 같은 거 올 수가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도 세균이죠. 세균이에요. 그런 다음에 레지오넬라증 냉각병 걸리는 거 비브리오 폐혈증 오늘 뉴스 나오대. 폐혈균이 지금 어디 있다고? 비브리오균이 바닷가에 있다고. 바닷가에 지금 벌써 발생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중보건학에서 여름에 많이 걸리는 거 찾아라. 그러면 아무 생각 말고 얼른 누구 찍는 거예요?
거예요. 창현 비브리오 식중독. 그게 왜 그래요? 15도가 되면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15도가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내지 30도가 되게 되면 10의 육승이 얼른 되는 게 비브리오 식중독 그래 찍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여서 모르면 그냥 찍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벌써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네. 비브리오균이. 이건 말 그대로 세균이 이 혈액 속에 있어서 말 그대로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돌지요. 그래서 합병증이나 죽는 거다 이 소리. 이거 치사율이 무지 높은 거지요. 이럴 때 어패를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비브리오 폐혈증 이거 있죠. 발진 디프스 발진열, 찌찌감시병, 렙토스피라증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지요. 브루셀라 열이 펄펄 나는 이거지요. 파상열 그러기도 하지요. 그럼 파상풍은 몇 군이에요? 파상풍 2군이지요. 그런 다음에 공수병이 있지요. 공수병 있고 거기 보게 되면 이게 공수병과 탄저가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탄저는 말 그대로 탄저고 생물 테러를 많이 쓰지요. 공수병, 광견병, 걔가 미쳐 날뛰는 거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이 바이러스죠. 이거 잘 나잖아요. 공중보호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안 나지만 그럼 이것이 일명 한탄 바이러스가 되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인플루엔자, 그 다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있지요.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및 변종 크로이츠벨트 약구병이다 이 소리죠. 사군도 뜰이 잘 나지요. 새롭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 중에 표시했던 거죠. 국내에 들어오거나 그런 다음 과목에 속하는 건데 옛날엔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령에 가서 있었지요. 아니 시행규칙에 있었지요. 근데 시행규칙이 이번에 잘라졌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잘라져야 되는데 강의할 때 안 잘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의 끝나고 보니까 또 다시 바뀌어서 3월인가 언제 바뀌어서 잘라졌더라고. 잘라졌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 안 봤잖아요. 이쪽 법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다만 갑작스럽게 국내 유행이 될 거나 긴급 요하면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대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해 지정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뜨는데 요즘 법이 잘 됐어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떴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거기서 안 정했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봤거나 복지부에 물어봤자 아직 안 정했다고. 이거는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거 물어봐도 없다고. 그래서 어떤 학생도 묻더라고. 아직 없어요. 없다고. 보자고. 이게 메르스 때문에 7월 달에 밖에 시행이다 이 소리죠. 그럼 외워야 되는 것이 패스트, 항열, 댕결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두창, 보툴륨 소증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거기 사스가 있지요. 중증급성 호기증은 동물로 돼 있어요? 조로 돼 있어요? 동물이지요. 그런 다음에 야토병이 있지요. 야토병 몇 군이에요? 4군이에요. 4군이라고. 야토병은 생물 테러로도 써요. 생물 테러로 쓴다고. 그 다음 보툴리오스와 두창도 누가 되는 거예요? 보툴리오스, 두창, 패스트가 누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 중요 표시해지고 두창. 요즘 보니까 생물 테러가 잘 나더라니까 패스트가 있지요. 중요 표시해지고 두창, 중요 표시해지고 보툴륨 도수증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야토병. 이거 다 누가 되는 거 지금 중요 표시한 거 나머지 내 중에 오고 나서 이거 누구예요? 생물 테러예요. 생물 테러다 이 소리죠. 그 다음 헬스는 알열이 있겠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있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는데 새로 발생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충 얘기했었잖아요. 갑자기 열이 나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갑자기 설사증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신경마비가 되는 사람이 많다든지 기존에 있던 질병이 아니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몇 군이라 그러는 거라고 4군 그러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러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SFTS가 있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은 소 참진드기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바이러스에 물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명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혈소판이 감소돼 죽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병이에요. 작년에 노인들 같은 게 2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을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5월부터 풀밭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밭에가 앉으면 바로 가서 뭐라 했냐 옷 같은 걸 벗어서 방 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죠. 작은 소 참진드기가 옮기는 거다 이 소리죠. 그다음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거가 있다 이 소리죠. 지금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군으로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새롭게 막 유행한다면 몇 군에 들어가겠어? 1군이에요? 2군이에요? 4군이에요? 4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따 이 소리. 잠잠하더니 또 오늘 그러네 쥐새끼가 그 바이러스 감염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작은 소, 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이 지카 바이러스 그 소두증을 유발하는 모기는 무슨 모기예요? 줄이 있는 모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황열을 옮긴다든지 댕괴를 옮기는 것은 아데스 에지프트 모기예요. 똑같이 아데스 에지프트 모기인데 여기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황열을 옮기는 그 모기는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데스 에지프트 모기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야산에서 있는 흰줄 순모기 있지요. 이건 있어요. 근데 그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가 아직 검출 안 됐는데 쥐한테는 검출이 됐다네. 모기한테 물려서 그런지 아무튼 왜 그런지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상당히 또 산모들은 불안하겠어.
젊은 엄마들은 그렇다 했었죠. 보자고. 그래도 됐고요. 그런 다음에 5군 보세요. 5군은 기생충 질환이죠.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고요. 7호에 보세요. 지정 감염병 있죠. 1군부터 몇 군까지예요? 5군을 제외했는데 누가 지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거예요? 고시한 거예요? 지정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5군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얘기한 거 있죠. 국제보건 비상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9호에 보세요. 생물테러.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중요 표시 한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체크했던 건 이번에 다 중요 기출문제 위주다 이 소리죠. 생물테러 감염병은 테러 목적으로 인한 병원체지요. 근데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예요. 고시지. 아까 패스트라든지 두창이라든지 보트론 독소주. 두창은 지구상에서 박멸됐어요? 안 됐어요? 박멸됐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명 생물테러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성맥엔 알 것이고 인수공통 감염병도 중요시되고 동물과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지요. 그럼 중증급 아니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사스라든지 그다음 이거 사스도 누가 되는 거예요? 인수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도 누가 돼요? 인수. 일본 내염도 누가 돼요? 인수다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뭐 또 서울은 뭐가 잘나느냐 그러면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 환자가 있어요. 감염병 환자는 말 그대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거죠. 아 환자다 이 소리고 의사 환자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직 균이 발견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일명 의사 환자라는 것은 그 줄 끝에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가 있는 건 누가 돼요? 감염병 환자예요? 감염병 의사 환자예요? 감염병 의사 환자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이번에 신설된 거지 20호지요.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 있지요. 해외 신종 감염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존의 감염병이 변이가 됐어요. 변이가 되면 신종이다 이 소리죠. 거기 6페이지에 20호가 있지요. 기존 감염병이 변이가 됐다든지 또는 변종이 됐다든지 다음 줄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가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걸 뭐란다고요?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 그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정 감염병. 지난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화곡동이나 저 원중 가서 C형 감염이 있었죠. C형 감염은 5군이에요, 4군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정이라고 중요시해지고 그래서 시사성 있는 것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뭘 보라 그래요? 뉴시가 아니고 뉴스하나 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시사성 있는 것들이 나거든요. 이런 PC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신없이 오며 가며 하지 말고 뉴스 하나 보세요. 메인 뉴스. 그래야지 시사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C형 감염 중요시해지고 또 애기들한테서 축구병 많이 생긴다고 들어봤지요. 그 다음에 임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연성화감이 있지요. 이것이 뭐가 된다고? 지정 감염병이다 이 소리죠. 성병의 대표적인 임질과 매독이 있는데 매독은 몇 군이에요? 1군이에요? 2군이에요? 매독 3군이지요. 근데 임질은 몇 군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감식이고 콜레라가 있고 이쪽이 있고 한번 보시고 생물테러 중요시해지고요. 탄저가 있죠. 그럼 탄저는 몇 군이 한번 써보세요. 탄저 몇 군? 3군. 그 다음에 야토병 몇 군이 되는 거예요? 4군이죠. 야토병 4군이고 패스트도 4군이고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두창과 보툴리우스 중독증이 누가 돼요? 4군이죠. 마버그열, 에보라, 라사. 이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 발음이 좋더라고 나는. 마버그열, 에보라, 라사. 아싸 그런 거 같고 이 나이에 천박하게 아싸 그럴 수는 없고 라싸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싸 그러나 봐. 내가 이거 발음하니까 상당히 경쾌하더라니까. 안 그래요? 할 적마다 사람들이 아싸 그러잖아. 나는 아싸 이런 은어나 속어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렵다 그러나 봐. 난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 쑥스럽고 내가 무슨 내성적인데 사람들은 내성적이 아니라는 내가 무지 밝아 보이는데 세상에서 제일 밝아 보이는데 근데 나도 내가 항상 얘기하자. 죽고 싶은 날이 반 살고 싶은 날 반이 인생이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밝게 가져라 이 소리죠.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얘기잖아요. 초상집 가면 웃음이 나와요. 누가 가슴 아프게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나도 가슴이 아프죠. 상대방 모르는 사람이라도. 근데 애기가 막 웃고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상 쓰면서 할 필요가 없더라 이 소리죠. 그거 인상을 쓰면 나중에 보톡스만 맞고 부작용만 생긴다고. 그런 거 짓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라고. 요즘 점 많이 빼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다네. 점 빼는 건데 레이저로 많이 빼지 주위에서. 왜 여기 선크림 바르고 안 바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늘 선크림을 안 바르네 뭘 깜빡이 그거 생각하는 거. 그런데 잡티가 안 생기는 피부가 있어요. 조금 근데 많이 생기는 사람은 흰 피부더라고. 근데 그 레이저가 누구나 했었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생긴다네. 하얗게 변한대요. 그렇다 해서 있죠. 그런 약물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차피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늙어가요. 그런데 인상만 안 쓰면 그냥 곱게 늙어가요. 노인이라고 다 미운 건 아니죠. 인상 쓰고 험악하게 늙으면 비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할머니들 곱게 해서 한복 쭉 찌르면 무지 이쁘지 않아요? 난 이쁘더라고. 깨끗하게 앉으면 그 할머니가 깨끗해가지고 못이 조골이 있고 이렇게 치마 조골이 한번 앉아가지고 지하철 가끔 가다 보면 간혹 가다 있죠.
그렇게 늙어가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인상 좀 하려고. 그래 요라 이 소리죠. 그럼 마법의원 에브라의 랏살 이거 몇 군이에요? 이거는 거기 1군, 2군, 4군에 없었지요. 그따 이 소리죠. 그러면 다 외웠다고 치고요. 성맥에는 이제 될 것이고 인수도 외워야 되는 거죠. 인수도 잘나잖아요. 사람과 동물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본적으로 알 것이고 장출성 대장 감지 1군이죠. 일본 내염 2군이죠. 결핵, 그 다음 브루셀라, 탄저, 그 다음에 공수병, 그 다음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큐열 이거에서 몇 군이 되는 거예요? 3군이지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3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3군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스가 있겠고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누가 된다고요? 4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묶어 중에 붙여주시고 의료는 이제 보면 될 것이고 그럼 문제를 와보자고요. 문제라서 쭉 이렇게 풀 거다 이 소리죠. 보자고. 그럼 첫 번째 11번 해보게 되면 몇 가지가 된다고요? 11가지다 이 소리죠. 별게 다 나요. 그다 이 소리죠. 12번째 보세요. 1군이 설사가 쭉쭉 난대요. 그럼 우리가 설사가 나고 탈수증이 난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통하고 싸고 콜레라가 되는 거다 이 소리. 이것은 WHO에 보고해야 되기도 하다 이 소리죠. 그럼 누가 된다고? 콜레라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1번의 답이 3번이고 12번의 답 1번이다 이 소리죠. 12번 보세요. B형 간염은 서울 같은 건 이렇게 나게 돼요. B형 간염에 해당하는 거 찾으래요. 첫 번째, 물과 음식물을 통해서 중간에 집단으로 발생하는데 유행 즉시 방역을 해야 된다. 이건 몇 군 뜻이에요? 1군 뜻이죠. 두 번째 보세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중간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다. 이거 몇 군이에요? 2군이지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간헐적으로 유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방역 대책 막아야 되는 거지. 방역 이거래요. 몇 군이에요? 3군. 아, 그냥 안 받아 외워지네. 그런데 거기 그러면 B형 간염이 몇 군이에요? 2군이니까 답은 누가 돼? 이미 지나갔네. 다 쉽네? 그럼 답이 안 보이네? 그러지 마시고 벌써 지나갔지. 안 불렀으니까 몇 군이에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국내에 새로 발생하거나 발생으로 갔다 몇 군이 되는 거예요? 4군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하면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2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찾으래요. 옳은 것 찾으라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지금요 기출문제가 내가 잘라버리기도 많이 잘라버렸지만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때는 아유 그래 설마 쉽게 나겠지. 어렵게 내면 나만 틀리겠냐? 쟤도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법은 틀리게 내면 한두 끗 듣겠더라고. 지금 이게 내가 줄여서 이거지 몇 천 페이지, 아니 1000페이지 넘을걸요. 다 원문하면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상중하가 실제 필요하고 한 거에 있고 어렵게도 있으니까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실무에 이게 중요한 거네. 이걸 묻는 거거든요. 출제에 의해서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14번 보세요. 14번은 2군에 대한 설명 옳은 건 찾으래요. A형 간염과 콜레라는 몇 군이에요? 1군이죠. 중증급성호흡기 사스 몇 군? 4군. 쓰면서 외워지는 거죠. 풍진, B형 히모플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었으니 이것도 내가 몇 개 문제 합쳐놓은 거 몇 군이에요? 2군이지요. 답이 몇 번? 2번이지요. B형 간염 2군, 결핵 3군. 그 다음에 B형 히모플러스 인플루엔자 몇 군이에요? 2군이지요. 결핵법이 이번에 아마 날 것 같아. 내가 보면 하도 이슈화가 되지요. 그래서 결핵도 내가 이번에 해주는데 아마 서울에 작년 났잖아요. 날 것 같아. 내가 보면 확률이 높아서 거기 이제 아직 정리도 안 했지만 문제 몇 개 줬잖아요. 정리를 해준다고 그것도 골 빠져주고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한다 있어요. 작년에 서울에 하나 났었고 대구는 왔었잖아요. 그따위 소리죠. 날 확률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다 학생들 들어갈 때 뭐래 검역 전수조사지요.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검역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결핵이 중요한 거다 이 소리죠. 보자고. 결핵 몇 군? 3군이지요.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세 번째 B형 히모플러스 2군. 그래서 결핵 때문에 틀린 거죠. 4번 보세요. SFTS 몇 군? 4군이죠. 그 다음에 메르스 몇 군? 4군. 그럼 답이 2번이죠. 15번 보세요. 간헐적 차지래요. 그럼 몇 군 차지라는 거예요? 3군이죠. 결핵, 한센병, 매도, 말라리아, 성열, 수막곡성, 수막염. 이것도 내가 몇 개 문제 다 한꺼번에 뭉쳐놓은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나번에 결핵, 발진디푸스는 맞아요. 근데 유행성 출혈 몇 군? 2군. 패스트 몇 군? 4군. 그래 틀렸죠? 다번에 크로이츠벨트 약구병 몇 군? 3군이죠. 렙토스피라증 3군. 후천성 면역결증 AIDS 3군.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가다라제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실강은 내가 설명 잘하고 다 헛부르면 어른 얘기예요. 왜 동영상이 몇 번인가 또 묻게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보면 될 걸. 뭘 물어가지고 또 확인을 해요. 그것도 몇 번씩 물어. 그것도 얼른 얘기해요. 실강이 잘 들어야지. 저기 내가 질문을 안 받아 머리 아프니까 답이 4번이죠. 16번 2군과 3군 설명 잘못된 거 찾으래요. 2군 감염병 이런 것들은 서울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내는 거. 2군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 가능하다. 맞지요? 2군은 호흡기다. 맞지요? 3군은 간헐적으로 유행한다. 맞지요?
3군은 소화기계다? 아니죠. 소화기도 있고 호흡기도 있고 피부 질환도 있고 다 섞였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몇 군이에요? 4군이죠.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2군은 디프테리아 쭉 해서 써놨지 않을까? 쭉 했으니까 외우면 되는 거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7번 1군부터 2군, 3군을 옳게 찾으래요. 장출혈성 대장균 1군이죠. B형염 플러스 2군이죠. 신조군 출혈열 몇 군이에요? 3군이죠. 이게 일명 뭐라 그래요? 옛날에 배웠던 한탄 바이러스와 같은 유행성 출혈열이다. 이렇게는 출혈열이죠. 신조군 출혈열. 그 다음에 1번이 되죠. 콜레라 1군, 일본내염 2군. 그 다음에 메르스 누가 돼요? 4군이죠. 창티푸스 1군, 결핵 3군. 그 다음에 SFTS 4군이죠. 파라티푸스 1군, 공수병 3군, 말라리아 3군. 누가 맞아? 1번이 틀린 거, 1번이 맞는 거다 이 소리죠. 18번 감염병 종류에서 옳은 거 찾으래요. 1군은 A형 간염 맞죠? 패스트 4군. 그 다음에 2군은 누가 돼요? B형염 플러스 인플루엔자 2군, 성흉열 3군. 지정은 C형 간염, 수족구, 임질. 답이 몇 번? 3번이죠. 생물 테러는 에볼라열은 맞는데 콜레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3번이다 이 소리죠. 인수공통 감염병은 결핵 맞아요. 탄저 맞지요. 그 다음에 에보라열은 인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물 테러죠. 에보라열은 생물 테러예요. 그 다음에 구제역은 인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동물들한테 많은 그 피해를 주니까 그냥 갖다 끌어묻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안 와요. 구제역 아니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됐고. 그러면 얼마 전에 왜 구제역에서 막 끌어묻었잖아요. 그래서 인간같이 사는 애가 없는 것 같아. 산, 돼지, 소를 갖다 막 그냥 끌어묻는데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비닐을 갖다 끊는데 참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고기 좋아해요? 난 안 좋아해. 너무 불쌍해서. 너무 참혹하죠? 그 살아있는 걔네들은 머리가 있을 텐데. 우리처럼 뭐 영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구제역은 봐서 거기 혹시 인수가 아닌가 싶어서 끌어묻었나 그게 아니고 동물들 사이에 유행을 하니까 전염이 되니까 묻은 거예요. 구제역 아니에요. 그다음에 답이 몇 번? 인수 아니다 이 소리죠. 에보라열도 아니에요. 에보라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생물 테러다 이 소리죠.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죠. 19번 생물 테러가 아닌 것이 그래요. 에보라열, 라쌀 맞지요? 두창, 보툴리움 맞지요? 그 다음에 댕기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그럼 패스트 맞지요? 마버글 하고 콤만 찍어야 되죠. 마버그열, 탄저 이거다 이 소리죠. 서울에 났던 걸 내가 몇 개 더 집어넣은 거예요. 탄저. 그래서 마버그열 콤만 찍고 탄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럼 댕기열은 누가 된다고? 아니죠. 그럼 여기서 두창과 보툴리움 몇 군이에요? 4군. 패스트 4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댕글 몇 군? 4군인데 댕기열은 생물 테러다 아니다? 아니다. 답이 몇 번? 4번이죠. 20번. 4군에 속하는 거 찾으래요. 전염 속도가 빠르다 1군이죠. 예방접종 가능하다 2군이죠. 감염 속도가 빠른 건 1군이고 간헐적 3번에 몇 군이에요? 간헐적은 3군이죠. 그 다음에 국내에 새롭게 발생하고 발생 우려가 있고 국내 유입이 돼서 해외로 간다는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거기 세 번째 줄 다만 갑작스럽게 국내 유행이 들어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도 몇 군이라고요? 4군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 소리죠.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1번 4군 감염병이 아닌 것이 그래요. 패스트, 황열, 댕글 맞지요? 메르스 맞고 동물 인플루엔자 맞지요? 그 다음에 SFT 맞죠? 그 다음에 사스 맞지요? 근데 일본염 몇 군이에요? 2군이에요. 그 답이 5번이고 22번 지정감염병 옳은 것지 그래요. 첫 번째 1군부터 4군까지 이거 구절 끝에 외에 유행 여부를 봐야 된대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번에 지정한다. 지정이니까. 그 다음에 다번에 시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연상화감 등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지. 0이 아니고 0이라는 건 시행 규칙과 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명 지정하는 거죠. 답이 틀린 것이 4번, 이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3번 보기 내용에서 감염병 예방법 용어 정의를 찾아라 이 소리죠. 용어 정의는 첫 번째 옳은 거 찾으래요. 서울은 이런 것들이 잘 나더라니까 첫 번째 감염병 환자는 첫 번째 병원체가 인체인 침입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 거면 환자고 증상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불연성 환자 이런 거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줄 끝에 의사 한의사가 또는 이걸 진단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줄 확인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감염병 환자. 두 번째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은 이건 내가 만들어 본 것 같으네. 기존 감염병 변이, 변종 이렇게 이거에 다음 줄 새로이 병원체가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누가 이거를 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관리 대상 해외 감염병이다 이 소리죠.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4군이죠. 작은 소 천준기가 옮기는 누가 된다고요? 바이러스성 질환이지요. 그래서 혈소판이 없어져 망가져서 죽는 것이 일명 누가 된다고요? 여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지요. 그 다음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죠. 몇 군이에요? 4군이다 이 소리죠. 그럼 다 맞는 거죠. 다 몇 번? 4번이죠. 24번 생물 테러에서 인수와 고위험병원체 찾으래요. 거기 맞게 된 거 찾으래요. 생물 테러는 고위 테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다 여기서 보게 되면 1군부터 4군까지는 법인데 5군은 누가 되는 거예요? 끊어질라 그래요? 끊어질라 그러는데는 그러면 이제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새로 해야 되겠네. 24분부터 쉬었다 오시오. 1시간이 됐어요?